최근 카이는 캐나다 국제시험비행학교와 전술훈련 및 적대훈련 개념에 사용할 한국의 FA50 도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툰TV입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FA50 파이팅 이글은 한국의 카이가 개발 생산한 초음속 다목적 경전투기, 경공격기입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사와 KTX-2 사업을 통해 만든 초음속 훈련기인 T-50 골든 이글이 그 기반입니다. 사실 1960년대경에는 초음속 고등훈련기 겸 공격기, 경전투기 개발이 한창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유럽의 제규어, 미국의 T-38, F-5, 일본의 T-2, 미쯔비시 F-1이 있습니다. 당시 1970년대에는 다시 BAE 호크, 알파제트 등 아음속기 위주가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FA50과 T-50은 초음속기로 개발되었습니다. 사실 초음속기로 개발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대체 대상인 F5의 임무 영역이 근접 공중 지원을 포함해 공중전까지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최신의 기종이라도 F5가 담당하는 마하 0.8에서 1.2의 천음속 영역과 마하 1.6 영역에서의 전투기급 비행 성능이 없으면 F5의 직접 대체가 어려워진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 결과 경전투기급 비행 성능을 확보하면서 제공권 확보가 불확실한 환경에서도 본격 전투용으로 운영 가능해집니다. 다른 한 가지는 FA50과 모체가 되는 T-50이 한국 항공산업에 있어서는 초음속기 기술 도입 개발 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즉 FA50을 초음속 전투기 기술 도입 개발 사업으로 진행해야만 그 다음 단계인 KF-X에서 초음속기 독자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T-50을 고만고만한 아음속기로 개발하고 끝냈을 경우 KF-X 개발 단계에서 초음속 기술 습득에 대한 개발 요소까지 한꺼번에 밀려 닥치면서 사업계획 수립의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T-50과 FA50의 초음속 성능은 훈련기로서는 과도한 듯 보였어도 항공산업 관점에서는 정말 필연적인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 2018년 9월 카이와 로키드 마틴 컨소시엄은 보잉, 사브 컨소시엄의 훈련기 T-7A 레드 호크에 밀려 미국의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에서 고배를 마신 바 있었습니다. 당시 21조 규모의 사업에서 예정가의 57%가 낮은 10조 원을 제시하는 상상하기 힘든 낮은 가격을 써내며 보잉, 사브 컨소시엄 T-7A가 낙찰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카이는 하루에 주가가 30% 급락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드러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큰 변수들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현재 보잉 사브 컨소시엄의 27A 레드호크는 아직 시제기조차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 앞으로 미 공군은 훈련기의 부족이라는 문제에 직면할 것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미국 공군의 훈련기 T-38 텔론의 노후화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T-38 텔론은 1950년대 개발이 된 기체이며 원래 운용계획은 2005년이었으나 수명 연장 사업을 통해 2020년까지 연장이 된 기체입니다. 현재 심각한 노후화로 인한 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미 공군은 보잉 사브 컨소시엄의 T-7A 레드호크가 나올 때까지 훈련기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조종사는 공군력의 핵심인 만큼 양성에는 오랜 시간과 비용이 걸리게 됩니다. 자칫 훈련기 부족과 노후화로 소중한 조종사를 잃거나 양성하지 못한다면 아주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미 공군은 RFX 사업을 통하여 위탁을 받은 미국 내 대행사 힐우드 항공을 통하여 4에서 8대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5년간 운용하는 방식을 추진 중입니다. 힐우드 항공은 구매를 통하여 미 공군에 임대하는 방식이므로 한국으로서는 수출을 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입찰 경쟁이 없는 방식은 아닙니다. 또 다른 민간 훈련업체 MSS는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M346을 내세워 입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M346은 사실상 천음속 항공기인데다 레이더 운용이 되지 않습니다. 미 공군은 초음속 비행이 가능하며 레이더 운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조건을 내세웠는데 T-50은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훈련기이며 이스라엘제 레이더를 운용하고 있어 미 공군의 입장에서는 정말 안성맞춤이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와 전장에서 그 성능을 입증했으며 10년이 넘는 운용기간으로 안정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사실 TX 사업 때도 미국의 조종사들은 T-50A를 내심 원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T-50A는
높은 성능과 기동성, 안정성과 지상 지원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RFX의 사업이 성사된다면 그동안 뜸했던 T50, FA50의 해외 수출이 다시금 활성화될 수도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세계 최대의 공군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 공군이 사용한 초음속 훈련기라는 타이틀은 다른 국가에 무한한 신뢰감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현재 C-19 여파와 B737 맥스의 연쇄 추락 사고와 센스 결함 이슈로 인하여 77조 원의 구제금융을 신청한 보잉은 창사 104년 이래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보잉은 20년간 군용기를 생산한 경험이 없으며 500여 대의 훈련기를 기존의 반값에 제작해내야 한다는 문제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통상 비행기 제작은 계획보다 더 큰 연구 개발비와 기간이 들어가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2023년까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5년간 T-50A가 안정적으로 미국의 전투 조종사들을 양성해낸다면 그 입지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FA-50은 가성비 면에서 다른 경쟁 기종보다는 정말 메리트가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놀라운 희소식이 있습니다. 캐나다 국제시험비행학교에서 훈련기 L-39 대체기로 FA-50을 선택했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카이는 캐나다에서 경공격기 FA-50을 앞세워 공군 조종사 양성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카이는 캐나다 국제시험비행학교와 전술훈련 및 적대훈련 개념의 FA-50 도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ITPS는 국제전술훈련센터 훈련기를 FA-50으로 대체하기 위해 MOU를 맺은 것인데 아직 도입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ITPS 캐나다는 그동안 사용해온 에어로 L-39 기단을 FA-50으로 교체하고 조종사의 전술, 적군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ITPS는 2001년부터 전술훈련 영리 기간으로 ITTC를 통해 국제조종사에게 전투기 조종사 교육, 첨단 전술 교육, 미션 커맨더 교육 등 첨단 전투기 조종사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 공군 조종사도 이곳에서 6개월간 항공전자 장비 시험 평가에 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한 후 본격 임무에 투입된다고 합니다. 조르지오 클레멘티 ITPS 사장은 카이의 FA-50은 매우 훌륭한 항공기라며 항공기의 성능과 비행 품질, 임무 능력은 전술과 적국의 훈련 임무를 위한 정말 이상적인 플랫폼이라고 극찬했습니다. FA-50의 성능에 캐나다가 정말 기뻐서 쓰러질만 하겠네요. 이어서 ITPS가 운용하는 L-39 함대를 대체하기에 FA-50이 매우 적합하다며 제조업체가 지원하고 관련 엔지니어링과 물류 지원을 통해 FA-50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한다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과거 FA-50의 진가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명실상부한 명품 고등훈련기로서 세계 속 하늘을 당당하게 누비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지금까지 서툰TV였습니다.